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연인의 최고 명대사가 나왔죠. 장현과 길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그동안 애타게 그려지기만 했던 연인의 사랑의 정체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장현은 얼마나 길채를 대체 사랑하는 걸까. 그 깊이와 온도를 알 수 있는 대사였죠. 이 대사를 하는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사들이 절제되고 그렇게 많은 상황들 속에서 대사가 생략됐던 거네요.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줍니다. 이번 영상은 길채가 오랑캐에게 험한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장현이 했던 말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대사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길채가 이혼한 걸 알게 된 장현의 무섭고도 단호한 결단이 17화의 명장면이었죠. 거의 최종의 하이라이트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꺼이 자신이 화살을 맞아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그 연인이 조선에서도 남편에게 내쳐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빈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사람인데 말이죠. 장현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장현 사랑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이죠. 작가가 17화에서 중요한 대사를 아버지 장철을 통해서 했습니다. 장철은 인조의 무서운 폭정을 알게 되죠.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때 장철이 그러죠. 왕이 겁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잔인해지기 때문이고 앞으로 나라가 큰 걱정이라고 그렇게 장철이 이야기하죠. 두려움, 겁.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환양녀라는 말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왜 환양녀라는 말을 할까? 정절. 그렇죠. 정절 때문이죠. 여인이 지켜야 될 정절을 어기게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환양녀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고 온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치고 기꺼이 죽음까지 내몰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죠.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겁이 많아져서 그래요.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 이면에는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만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신을 세웠기에 지켜야 한다는 인조의 두려움. 자기도 광해군처럼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단속하고 통제하고 따르게 하고 옛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던 대로 잘 지켜야 또 보존한다는 살인들의 규범. 성리학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악법은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악용하게 되고 오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두려움은 자신의 두려움을 쫓기 위해 그걸 오용하고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각화가 포로를 사냥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언제 다시 정략 결혼으로 팔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섭정왕이 자신을 아낀다느니 난 아직 힘이 있다느니 그리고 장인을 여러 모양으로 협박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 집착, 그건 각화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장현이라는 좋아하는 사람을 갖는 집착으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잔인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음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에요. 자신에게 아주 작은 한 조각 마음을 주지 않는 장현입니다. 벗어나거나 도망갈까 두렵죠. 버려질까 두렵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순하던 양음이 길체의 존재가 더 가까워지면서부터 길체에게 독하고 잔인해집니다. 양음 안의 두려움이 장현과 길체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지죠. 길체를 만나기 전에 양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양음은 장현에게 그러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건 장현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두려움 없이 장현 곁에 그렇게 있고 싶은 양음의 소망을 말한 거죠. 두려움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건데 양음은 더 초조해지고 더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랑캐로 인해 더러워진 여자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그 시대가 갖는 두려움, 섞이고 혼란해지면 조선이라는 사회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변화를 싫어하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힘이 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힘들더라도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게 힘든 백성들에게는 덜 고되죠. 하던 대로 힘들면 되니까. 그 힘든 게 익숙하니까. 대신 그 분노를 조금 더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게 당시 불안한 조선 사회 일부 사람들이 환양료에 집착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와 대비되는 게 청나라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의 비결이기도 했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에 와서는 변화를 포기하고 문을 닫았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병든 돼지 취급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아무튼 두려움이 없던 청나라는 기꺼이 신문물을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게 청나라가 보여주는 거죠. 장현의 사랑의 정체가 그겁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죠. 심지어 환양녀여도 사실상 이혼당한 여인이라 해도 장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아우 양음이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사랑에 감복해 우리는 빨리 장현의 손을 잡아주라고 작가에게 닥달을 하는 거죠. 아이를 대할 때 잔소리가 많아지고 자꾸 몰아세우는 이유도 부모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죠. 살아보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니까. 부모가 두려움이 없으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당장 성적이 나빠져도 당장 학원 하루 빼먹는다고 해도 아이를 독촉하고 몰아세우지 않죠. 그냥 그 아이가 갖는 장점 그대로 길체가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이런 길체든 저런 길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장현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한 거고요.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는 없죠. 너 죽고 아니면 나 죽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장철의 딸 장현의 누이의 죽음도 장철의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 아니었을까요? 규범을 엄하게 지켜야 성리학을 지키고 나라의 근간을 지킨다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사대부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게 만들었던 거죠. 다시 아들 장현을 만나는 장철은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철의 입을 통해 겁이 많아서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화의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좀 불안하게 보였죠. 거의 하이라이트 최종화에서 나와도 될 아름다운 연인의 사랑을 본 것 같았죠. 그런데 여전히 회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분량이 있는데 그 깊이와 따뜻함을 서로 확인한 연인들에게 정말 혹독한 시련이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 없는 사랑은 세상이 그 두려움 없음을 증명하라고 달려들겠죠. 그건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그 문제가 될 테고요. 장현은 길체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이제 없다고 하지만 그건 두려움 없는 장현의 사랑일 뿐이고요. 그에게 그걸 증명하라고 세상에 다시 달려들겠죠.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이 내놓을 장현이라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사랑만으로 버티기 힘든 세상에서 아들 장현의 어떤 다리가 돼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아서 아들 인조를 그 고생을 하고 온 인조를 죽인 아버지도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위대한가 그걸 보여줘야 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